안녕하세요, MK 포랑입니다. 지금 애틀랜타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B7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 생산하는 첫 번째 제네시스이자 전기차, 과연 GB7이 전기차가 어떤 매력과 장점을 지니고 있을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미국 생산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 GB7이 앉아있는데요. 그냥 편의상 GB7이 전기차라고 좀 부를게요. 미국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제 어드밴스드와 이제 그 프레스티지인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이에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네시스 이 GB7이 전기차는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가장 전기차로 나와야 될 모델을 전기차로 만든 이런 차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앞서 이제 두 개의 순수 전기차 모델을 이미 팔고 있습니다. G80 그 전기 세단이랑 그다음에 GB60 순수 전기차 그 플랫폼을 만든 차를 이제 팔고 있는데 두 모델을 다 타봤는데요. 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디자인 그리고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어떤 컨셉과 가치를 반영하는 전기차라고 보면 저는 오히려 GB60보다 G80 전기차가 훨씬 더 와닿는데 이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B70도 마찬가지로 이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전동화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인데요. 사실 그 이유는 플랫폼인데 이게 지금 제네시스 GB7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M3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전기차인데요. 이 M3가 사실 그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긴 한데 이 전동화까지 고려해서 만든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GB7 같은 경우에는 또 상급 GB80랑 좀 다른 게 이 GB80에는 이제 프런트에 WC4 멀티링크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GB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맥퍼슨 타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 좀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GB80는 덩치가 크고 육중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민첩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쓴 흔적이 있고 사실 이 GB7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 차는 여러분들 그 승차감에 중점을 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실제 오너분들이 좀 이제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전동화로 와서 그대로 살려가면서 전기차로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제네시스 GB7 전기차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같은 사이즈의 전기 모터를 앞뒤로 넣었고요. 이제 배터리를 바닥에 깔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과 무게중심 측면에서 이 드라이빙에 또 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백업해주는 그런 기술들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로드 프리뷰, 뭐 전자적 서스펜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소음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적용된 흡차음제라든가 제가 타고 있는 또 이 프레스티지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 로드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도로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음이라든가 운전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들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억제한 이런 장점에 더해서 이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안 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 전기차라서 조용해란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왜냐면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일부 제가 몇 가지 모델을 타보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통통 튀는 느낌이 드는 차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 지금 제네시스 GB7이 전기차는 이제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과 편안한 느낌, 달리는 응접실이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마냥 그렇다고 뭐 푹신하면서 그냥 편안한 이런 캐릭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앞에 160kW, 뒤에 160kW 지금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게 합쳐가지고 320kW 정도 되는 이제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부스트 모드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한 10초 동안에 이제 맥스 360kW까지 힘을 뽑아내는데 이게 이제 막 너무 빨리 막 푹 나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겁을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벌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부스트 버튼을 눌러도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막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마치 놀이기구 탄 것처럼 다가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조차 모터 제어와 무게중심 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아지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느낌을 들지만 그게 이질적이지 않고 내가 굉장히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박진감이네? 이런 순발력이네 라는 느낌을 준다는 게 참 세팅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너에서 굉장히 미끌리지 않고 잘 잡아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진보된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달리고 잘 정말 쏠 수 있고 게다가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차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안락해. 이게 굉장히 야누스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다른 전기차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그런 부분을 지금 GB7 전기차에서는 좀 제네시스만이 추구하는 그런 역동적 또 고급감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낸 느낌. 이게 GB60에서는 느끼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GB7 전기차에서는 아마 운동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오고 있어요. 구동 방식은 항시 4바퀴 굴림을 이제 기본으로 가죠. 이제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디스커넥터 액추에이터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그러니까 낮은 출력이 필요할 때는 그 모터와 축을 분리시켜 가지고 이제 최대한 전기를 아끼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이브 모드는 뭐 에코, 커스텀, 스포츠 이렇게 또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드라이브 모드를 적당히 달리면 되는데, 제가 뭐 이코나 컴포트나 이렇게 놓고 가도 뭐 거기에 따른 이제 출력 배분이 있어서 뭐 전비를 아낄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드라지지만, 어떤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게 되면요, 이거 왜 이렇게 굼뜰까 느릴까 이런 느낌보다는 이코 보는데 되게 잘 나가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게 이제 회생제동인데, 지금 이 차에는 4단계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I 페달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원 페달이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 하나로 제동과 가속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전에 타봤던 제네시스 모델 대비 지금 미국 생산 모델 같은 경우에 I 페달에서 굉장히 반응이 격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거의 뭐 회생 제동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약간 좀 뭔가 그 운전자 분들에게 좀 그 운전자의 체험 같은 거를 좀 다시 리서치 해가지고 이 회생 제동 단계, 특히 I 페달에서 지금 막 거의 뭐 이러는데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레벨 2 이상부터는 이 회생제동에서 가속 페달을 발을 떼면 이 브레이크 등이 자동으로 이제 켜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I 페달 단계에서 굉장히 이게 이질감이 세네요. 이게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행거리가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I 페달 통해서 최대한 이 달리는 동안에 전기를 많이 좀 끌어모으려는 그런 또 세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듭니다. 주행거리가 지금 막 거의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차는 그 순수 전기차 플랫폼은 아닌데요, EGMP가 갖고 있는 800V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실제 이제 10%에서 80%까지 채우는데 한 18분 정도면 이제 충분한 그 시간을 갖는다고 하고, 5분 충전 정도 하면 60마일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충전구는 이제 그 그릴 전면에 자리에 있는데요. 이게 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름철에 막 그 벌레가 많은 지역을 이제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그릴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근데 이게 버튼 여는 게 자동이 아니고 물리적이거든요. 눌러야 열리기 때문에 이 그릴이 굉장히 지저분할 때 손으로 눌러서 연다는 거, 여기 약간 좀 이 럭셔리 브랜드임을 생각하면 좀 전동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뭐 나중에 뭐 모델 연식 변경될 때 한번 좀 바뀌었으면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236마일인데 이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운전 중에 뭐 스포츠 모드도 켜야 되고, 뭐 그래 부스트 모드 눌러야 되고, 뭐 할 게 많죠. 뭐 에어컨 히터 틀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236마일만큼 아마 실제 운전에서는 이제 얻기 힘든 숫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숫자를 뺀 또 이 장비를 살펴보면 지금 20인치 휠이 기본에다가 뭐 지금 뭐 여러 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최대한으로 뽑아낸 이런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실생활에 쓰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마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GB7이 전기차를 이제 미국에서 처음 만드는 모델이면서 또 제네시스니까 뭐 말만 따라 정말 뭐 19인치나 18인치 휠 끼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제네시스니까 스타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제네시스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려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타협을 본 주행거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래 이렇게 좋고 정말 이렇게 멋있고 한번 사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전기차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살 것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모든 미국에서 다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제네시스의 전기 3개 모델은 지금 미국에서 15개 주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GB7이 전기차가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의 주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를 사이트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림은 기본 시작하는 게 지금 65,85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도 지금 내비게이션과 뭐 디지털 클러스터 일부는 뭐 이제 아날로그 사용하는 뭐 요게 장착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기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로 넘어가게 되면 72,650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나파 가죽 그 커버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퀼트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컬러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말 맞다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 3D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인성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렉시컨 오디오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든가, 뭐 기타 그런 스웨이드 헤드라이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로 가게 되면은 2열에도 히팅이 가능하니까, 히팅 시트가 이제 이 부분도 만약에 뒷좌석에 많은 분들을 태우시는 내가 사정이라 그러면 그 부분도 잘 선택해서 이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이 차가 과연 연방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So today, I'm very pleased to report that the electrified GB70 is eligible for the federal EV tax credit. We're very pleased that the electrified GB70 has been classified as an SUV by the EPA, and so we're very glad that our customer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at benefit. 지금 미 재무부가 얼마 전에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8만 달러 이하 SUV에 주어지는 그 텍스 크레딧, 그거를 제네시스 GB7 같은 경우도 이제 EPA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 차도 이제 8만 달러 이하 SUV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 일단은 연방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배터리는 지금 SK온에서 공급받는데 지금 배터리의 어떤 원산지라든가 배터리 소재에 따른 거에 대한 또 보조금 지급 얘기를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명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연방 텍스 크레딧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전기차 구매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지금 제네시스 GB7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너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충전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좀 제휴를 해서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3년간 30분 세션을 줍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앞서 좀 얘기를 했지만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뭐 에슬라릭 엘레강스라든가 뭐 우아함이라든가 역동적이라든가 하여튼 뭐 제네시스만이 갖고 있는 그 브랜드의 디자인, 뭐 제네시스 시그니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연기관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면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제네시스의 이 M3 플랫폼은 오직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동화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전동화로 왔을 때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켜가느냐 아니면 전기차니까 타협을 하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안락한 승차감과 편안한 느낌 게다가 굉장히 정숙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 것 반면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출력이라든가 부스트 모드라든가 게다가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물론 약간 롱스트로크 느낌도 나지만 굉장히 또 모드에 따라서 이게 또 날카로운 느낌도 전달하고 있고요. 게다가 코너에서의 토크 벡터링도 굉장히 개선된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야누스적인 분명한 매력이 있는 차예요.
지금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장점과 퍼포먼스의 매력을 제가 앞서 얘기했듯 모두 누릴 수 있는 모델은 바로 이 GV70 전기차가 정말 확실한 답일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15개 주에서 이제 제네시스 3개 전동화 모델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주에서 전기 모델을 할 수 있으시면 한번 가까운 딜러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레저와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열을 접게 되면 거의 트렁크와 평평한 수준으로 이렇게 공간을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박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그 V2L이라고 그러죠. 양방향 충전 시스템이 그릴 앞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트렁크 내부에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에서 잠을 주무시거나 뭐 피크닉 가실 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만한 그런 정말 매력 있는 전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애틀랜타 시승 현장에서요. 네, MNK 기업 폴 황이었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